안녕하세요. 우주책방마님입니다. 오늘은 2007년도에 초판 발행된 더 시크릿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도 그 제작에 참여하신 분들과 인터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파장이 컸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론다 버니라는 분이신데요. 호주의 전직 TV 프로듀서였어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딸이 그녀한테 100년이나 된 고서를 우연히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우연히 접한 책에서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 비밀이라는 걸 알고 있더라. 그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성공한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대단한 비밀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렸던 그 생각 그대로 모조리 끌려오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이고요. 그 자기장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막 방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자신과 아주 비슷한 것들을 마구잡이로 막 끌어오게 되는 것이죠. 부자들은요, 이 법칙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끌려오는구나. 그러면 부를 끌어당길 때 내가 부와 상반되는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조차 막 끌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겠구나. 반드시 그들은 그들이 이루고 싶은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안 좋은 생각을 1분만 해봐도 점점 더 불행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커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런 일들이 마치 파리떼처럼 더욱더 나 자신한테 꼬이고 있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이건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진짜로 그 생각이 현실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송신탑이에요. 송신탑. 이 송신탑은요, 생각하는 대로 주파수를 내보내게 되는데요. 같은 주파수에 있는 것들이 끌어당겨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니까 만일 내가 내 인생을 정말로 바꾸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겠나요?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서 주파수와 채널도 같이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부를 매일매일 생각하는데 왜 부가 나한테 안 따라오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그건 말이죠.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들을 정말로 무의식적으로 더 많이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나쁜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은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아니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한 것 그 자체에 바로 답을 할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만화 속에 나오는 요술램프, 요정 지니 아시죠? 그 지니는요, 주인님이 말하는 거는 뭐든지 즉각 다 대령해 줍니다. 그죠? 주인이 말했어요. 나는 빚이 너무 싫어. 나는 막 빚을 갚아버리고 싶어. 빚이 너무 싫다니까? 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니가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 빚 말입니까? 빚이군요. 빚. 그럼 바로 빚을 대령해 드리겠습니다. 슝, 가서 주인님, 여기 빚이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지 얘는? 얘가 왜 이래? 야, 내가 빚을 갚고 싶다고 했잖아. 빚이 싫다고 했잖아. 왜 못 알아들어? 그랬더니 지니가 맞습니다. 빚을 제가 잘 갖다 드렸잖아요. 주인님이 계속 빚 거리시니까 제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빚을 더 갖다 드렸는데 왜 그러실까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니가 잘못한 걸까요? 지니는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니는 주인님이 계속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걸 갖다 드리는 게 임무니까요. 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 예들을 보시면서 그럼 내가 만일에 지니한테 명령을 내려야 된다면 어떻게 말할지 한번 고쳐보세요. 미장원에 내일 갈 거예요. 미장원을 가는데 파마가 잘못 나오면 어쩌지? 라고 말한다면 지니는 파마가 잘못 나오는 상황을 갖다 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잘못 나오는 상황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무시당하는 상황이 계속 펼쳐져요. 왜요? 무시라는 상황에 집중했으니까요. 신발 때문에 오늘 발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발이 아픈 상황이 더 끌려와요. 다투기 싫어 라고 말하면 자꾸 다투는 상황이 끌려와요. 살찌고 싶지 않아. 살찌는 상황이 자꾸 끌려와요. 정말 미치고 팔짝 뜨겠네. 뭐 때문에 이러는 걸까요? 바로 진이는요. 뒤에 여러분이 긍정어를 쓰던 부정어를 쓰던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사실 그 자체를 가져다 주는 것 뿐이에요. 살찌고 싶지 않아 해서 살찌고에 집중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 걸까요? 바로 난 날씬해질 거야 라고 단어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바꿔야 해요. 아까 파마가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이 단어는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오늘 멋진 파마가 나올 거야. 멋진 파마에 집중하세요. 이 신발을 신으면 발이 너무 편할 거야. 편한 것에 집중하세요. 나 저 사람이랑 오늘 사이좋게 지낼 거야. 사이 좋은 것 거기다 집중을 하시고 난 날씬해질 거야. 날씬한 것에 집중하세요. 자꾸 살이 찌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는 대로 말을 해줘야 이 우주가 주파수를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잘 잡아다가 여러분에게 정확히 가져다 주는 겁니다. 저도 맨날 살찌고 싶지 않아. 살 빼고 싶어. 라고만 말을 했지. 난 날씬해질 거야. 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당장 바꿨습니다. 이 한 끗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줄이야. 정말 몰랐죠, 그죠?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이해를 하건 못하건 이 끌어당김이라는 우주의 법칙은 24시간 동안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일이 삶에 나타나려면 부정적인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부정적인 것에 매달리면요. 정말로 그것이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인 시간차라는 게 생기게 돼요. 제법 꾸준히 오랫동안 생각해야 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전에 내가 너무나 많이 해놨던 나쁜 생각들이 지금에 와서야 뜬금없는 시점에 갑자기 나에게 와서 실현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아직 오지 않은 내가 해놨던 그 많은 불행한 생각들의 실현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좋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얼른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불행한 생각들을 지워버리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하느냐? 긍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보다 주파수가 100배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다행이죠. 만일에 이미 해놓은 거 다 겪어야 그 다음 생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생각은 파워가 더 크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 부부싸움을 해서 내가 정말 이혼을 해버리다. 너 또 한 번만 그러기만 해봐. 나 진짜 이혼해버리지. 저거 봐. 이러니까 내가 이혼 생각을 안 하겠어? 막 하고 갈등만 생기면 이혼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결국 이혼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파수를 보내서 내게 끌어당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땐 얼른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 지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이가 좋게 잘 지냅니다. 사소한 문제도 잘 풀어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주파수로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생각했던 나쁜 일들이 시간차를 두고 내게 오고 있었는데 그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이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그걸 믿으시고 오늘부터라도 내가 내뱉는 말, 그 단어 하나라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할 것 같고요.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다 라고 여기시면서 이게 말하는 대로 되는구나 하는 이런 과정을 즐기시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에 이런 힘이 있는지 몰랐을 때는 아마 마구잡이로 막 생각하시면서 사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나쁜 일, 좋은 일도 마구잡이로 막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내 생각을 일일이 막 감시해야 돼? 이거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하루에 막 수천 수만 개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감시해?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간단한 방법은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의 감정을 느껴보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데 기분이 나쁘다. 그럼 나쁜 일들이 끌려오기 쉽고요. 어떤 생각을 했는데 기분이 좋다. 그러면 좋은 일들이 끌려오기 쉬운 주파수를 내가 내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자꾸 다운되고 기분이 막 우울해질 때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기분을 좋게 만드는 기분 전환 도우미를 목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기분이 우울해. 그럴 때는 막 따뜻한 반신욕을 해본다. 남편이 너무 보기 싫을 때는 남편을 내가 좋아하는 엄청 유명한 배우라고 생각한다. 또 애들이 막 속을 썩혀요. 하루 종일. 그러면 나 혼자 맛있는 디저트집 가게에 가서 몰래 사 먹고 온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꽃 한 송이를 사가지고 집에 들고 들어간다. 아니면 내가 너무 슬퍼져.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서점에 가서 진짜 좋아하는 책을 왕창 산다. 이건 제가 했던 방법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의 기분을 좀 더 좋은 쪽으로 전환시키면서 감정도 업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아주 효과를 보실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현실을 창조하는 과정을 누리시려면 정말 중요한 단계가 3단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구하라 단계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확실하게 우주에게 알리는 겁니다. 나 이런 걸 원해 라고 말이죠. 정말로 원하는 것을 먼저 기록해 봅니다. 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뭐 어떤 것이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믿어라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1단계에서 요청한 소원이 이미 벌써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겁니다. 원하는 걸 이미 받았다고 완벽하고 철저하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주가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에 나타나게끔 하려고 벌써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움직이고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걸 철저하게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안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꼭 필요한 때에 여러분에게 찾아간다는 걸 꼭 믿으세요. 이미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는 상황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꼭 사람들은 의심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막 한 달에 1,000,000원 벌게 해주세요. 막 소원을 빌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어떻게 한 달에 1,000,000원을 벌어. 말도 안 되지. 도대체 어떻게 그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처음부터 의심을 하면서 바란다는 거죠. 한치의 의심이 없이 믿어도 될까 말까 한 마당에 처음부터 마음 저편에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헷갈리기 시작해요. 아니 도대체 벌게 해달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됩니다. 의심 없이 믿으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근데 무슨 소원만 빌고 자기가 응당해야 될 노력을 일절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이건 뭐죠? 이건 진짜로 공짜 마술로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노력을 하고 있어야 그 결과가 예상치보다 마술처럼 더 빠르게 온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일이 뿅 이루어진다? 이런 책에선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세 번째 단계, 받아라 단계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을 이미 받았을 때의 느낌을 생생하게 느껴보는 겁니다. 멋진 차를 사고 싶다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미 이 차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차를 직접 시승하고 있을 때 그 짜릿한 느낌을 눈을 감고 진짜처럼 느껴줘야 합니다. 자, 차 키를 들고 들어갑니다. 문을 엽니다. 시트에 앉습니다. 시트 촉감 정말 좋아. 핸들을 잡습니다. 와, 이 로고, 새겨진 로고 봐봐. 너무 멋져. 이 오디오 진짜 멋져. 소리도 장난 아니겠지? 막 이러면서 시동을 부릉 켜봅니다. 켜보고 야, 이 죽이는 승차감 하면서 정말 그 차를 타고 달리는 느낌을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짜릿하고 좋아요. 그죠? 만약에 또 내가 강단에 서서 멋진 연설을 해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연설을 이미 했고 청중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는 장면을
마치 3D나 4D 영화를 보듯이 온몸에 막 전율을 느끼면서 그대로 느껴봐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10분씩만이라도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상태를 현실처럼 온몸으로 체험하시면 그것이 현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분들한테는 좀 굉장히 허무맹랑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런 시크릿 종류의 책들을 정말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살면서 이런 것들이 간간히 경험이 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또 믿었던 것들은 나도 모르게 그것이 정말로 실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완전히 허무맹랑한 말들은 아니구나. 정말 이루어지네. 정말 간절하다 보니까 의심이 들 새가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조차 없어요. 왜? 너무 간절했으니까. 무조건 이루어져야 하는 소원이다 보니까 너무 간절했죠. 이게 정말로 이루어졌다고 100% 믿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들이 정말로 뭔가를 움직이나 봐요.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건 제가 뭔가를 툭 내뱉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3년에서 약 5년의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아까 시간차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막 간절히 막 절절히 빈 것도 아니고 그냥 툭 내뱉은 말들이니까. 근데 그게 이루어져 있는 게 3년에서 5년이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이루어지더라고요. 세상에 그게 다 이루어져 있는 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요. 제가 젊을 때 이렇게 막 정신 노동을 하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하고 나면 무슨 일이든 완전 단순한 마치 간의 수공업처럼 정말 정신적인 노동을 하지 않고 단조로운 신체 노동만 하면서 하는 일이면 나 너무 즐겁게 하겠다. 이 생각은 그냥 정말 자주 했었나 봐요. 얼마나 즐거울까. 스트레스 없고 그냥 머리 안 쓰고 손발만 단순하게 반복하는 저런 작업들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툭툭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러고 결혼 3년 만에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운전을 시작할 때도 제가 장롱 면허였어서 아무데나 막 받고 다닐 수 있으니까 남편이 정말 오래된 중고차를 사줬어요. 그런데 그 차가 어디냐면서 막 제가 즐겁게 몰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었죠. 나 지금은 이래도 나 좋은 차 탈 날이 올 거야. 두고 봐봐. 그런데 딱 3년 만에 남편이 이제 차 그런 대로 잘 몬다고 제가 원하는 차로 뜬금없이 딱 바꿔줬어요. 야, 나는 생각하고 원하면 3년 주기로 받나 보다.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알고부터 계속 생각할 때 예전처럼 아무렇게나 막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신중해지고 바랄 때는 더 간절히 바라고 더 간절히 믿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주기가 3년에서 점점 짧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연습이 되고 내 생각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이 더 뿌리 깊게 딱 박히면 파워가 정말 더 세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전혀 없으세요? 있을 거예요, 아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강력한 자석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와 환경과 그리고 조건들이 조금씩 변화를 한다고 해요. 또 요즘 여름이잖아요.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점점. 슬슬 겨울 동안 묻어둔 살들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저도 뭐 맞는 옷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새로 사야 할 판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생각들이 몸무게를 늘리는 가장 큰 주범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이 책에서는 몸무게를 늘리는 주범이 음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음식 때문에 몸무게가 늘어날 거야 라는 그 생각 자체 때문에 몸무게가 느는 거랍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예전에 TV에서 실험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음식을 보면서 맛있겠다, 빨리빨리 먹고 싶다 막 이런 생각으로 즐겁게 먹는 그룹이고요.
다른 한쪽은 음식만 보면 아우 저거 칼로리 장난 아니겠는데 막 저거 먹고 나면 뭐 1kg는 뭐 금방 찌겠어. 음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쌓여 하고 생각하면서 먹는 그런 그룹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또 혈액 검사부터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음식을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룹의 사람들은요. 맛있게 먹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훨씬 더 살이 쪄 있는 거예요. 똑같이 먹었는데도.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정신적인 게 우리 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구나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이 책에서도 매일 몸무게를 재면서 얼마나 내가 어제보다 살이 쪘나 그런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또는 나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돼. 그러니까 나는 살이 찔 거야. 그리고 나는 신진대사가 엄청 느려. 아니면 나는 살찌는 체질을 타고났어. 내 유전자가 그래. 아니면 또 둘째 낳고 나면 살을 못 뺀대. 하는 이런 살찔 수밖에 없는 생각들. 이런 고정관념들로 인해서 절대로 살이 안 빠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제한적인 생각들을 모두 버리시고요. 아까 우리가 배운 3단계를 한번 실천해 볼까요? 1단계 구하라 단계입니다. 그죠? 원하는 몸무게를 정확히 정하세요. 완벽한 몸무게를. 그리고 그 사진을 구해서 여기저기 한번 자주 붙여보세요. 2단계 믿어라 단계입니다. 완벽한 몸무게가 이미 된 것처럼 상상하고 가장하고 그런 척하는 겁니다. 완벽한 몸무게를 종이에 적어서 저울 눈금에 붙여두거나 아니면 몸무게를 아예 달지 마세요. 달지 말고 그냥 내가 빠질 거다 라고 믿고 앞으로 바뀔 몸무게 사이즈의 옷을 한번 사보세요. 우리 보통 살 빼고 나서 사야지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미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이즈의 옷을 사 놓으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완벽한 몸무게를 가진 사람, 롤모델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나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되었노라 하고 진짜처럼 느끼면서 지내는 겁니다. 3단계 받아라 단계입니다. 이때는요 반드시 기분이 좋아야 돼요. 자신을 좋게 느끼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분이 나빠져서는 절대로 완벽한 몸무게를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여긴 왜 이래?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어? 이건 또 뭐야? 언제 붙은 군살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이 기분 나쁜 감정이 더 기분 나쁠 상황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몸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대해졌는지를 의식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비대해지니까 말이에요. 그냥 몸 구석구석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아우 여기도 통실통실 살이 예쁘네. 아우 여기도 잘 붙었네. 내일은 없어질 거지? 이러면서 그죠? 이게 잘 될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각자의 뱃살을 부여잡고 자신의 완벽해질 모습을 상상하면서 엄청 자신을 긍정적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좋게 느껴주는 거예요. 너는 여기는 좀 살이 있지만 그래도 나를 건강하게 버틸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살들아 이렇게.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요 52kg을 유지하면서 무슨 음식이든 즐거운 마음으로 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목표한 몸무게를 핸드폰 비밀번호로 설정하고 매일매일 그 번호를 누를 거잖아요. 머릿속에 이제 인식을 확 시키는 거예요. 냉장고에도 붙이고 거울에도 붙여놓고 머릿속에서 난 이미 몇 킬로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보기로 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식욕이 떨어졌어요. 저절로. 제가 엄청 먹어대던 간식과 아이스크림들이 줄었어요. 심지어 밥을 어느 정도 먹으면 수저를 놓고 싶어요. 이건 제 인생의 대혁명입니다. 저 스스로 숟가락을 놓다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김치찌개가 있으면 저는 밥을 막 2그릇 반씩 먹는 여자예요. 그런데 세상에 다 먹기 전에 수저가 낮이는 거예요. 왜? 나는 땡땡 킬로그램의 여자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와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다짐들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가짐을 달라지게 만들어서 이 정신적으로 무장을 시키나 봐요. 막 폭식해서 먹던 음식도 나 땡땡 킬로그램 여자야. 그런 여자들은 이렇게 먹지 않아. 이러면서 은근히 손이 이렇게 나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건대
이렇게 6개월만 계속 지속을 한다면 정말 제 목표 몸무게에 와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을 먹어도 원래 전혀 스트레스 없이 이제 막 먹는 사람이었지만 살찌는 건 음식 때문이 아니야! 라는 걸 딱 믿게 되니까 내 정신적인 자세가 훨씬 더 뭐라 해야 되나? 편안해지는 거 있죠. 음. 음식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느끼면서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음식의 텍스처이죠. 그 질감까지도 느끼면서 천천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나 맛있게 즐기면서 먹으니까 이 중압감도 사라지더라고요. 한번 같이 해보기로 해요. 6개월 동안 진짜 실천해보고 다시 답글 달아보는 걸로 몇 킬로그램 줄었는지. 여러분 오늘부터 아주 쉬운 것부터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연습해보세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연락이 끊긴 지 좀 됐다. 그럼 그 친구를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진짜 뜬금없이 전화가 와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보고 싶은데 연락은 잘 안 되고 근데 뭐 하고 있을까 이 친구? 요즘 왜 계속 생각나지? 계속 생각했더니 정확하게 2주 뒤에 진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로. 누가 나한테 커피 한 잔만 사줬으면 좋겠다 하고 한번 주파수를 막 보내보세요. 그럼 진심으로 그렇게 원하시면 아마 공짜 커피가 들려있을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처음에는 며칠이 걸리다가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차하실 때 계속 뺑뺑 도시잖아요. 오늘도 자리 없네.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난 주차할 때마다 주차 공간이 내게 끌려온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주차를 한 바퀴 정도 돌아보세요. 그럼 정말 예전보다 손쉽게 주차 공간이 빨리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매일 좀 조급하게 난 매일매일 시간이 없고 왜 이렇게 매일 쫓기지? 이러시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냥 나는 시간이 차고 넘치도록 많아. 이 생각을 계속 해보세요. 그럼 정말 여유로워집니다. 매번 일어나는 부정적인 나쁜 주파수들을 끊어버리시고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주파수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과 사랑은요, 주파수의 힘을 엄청나게 강화시켜주는 요소지만 여기다가 더 강력한 요소를 하나 첨가하셔야 돼요. 그건 바로 감사하기입니다. 감사하기. 잘 아시죠? 감사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없는 것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무조건 감사하세요. 이미 있는 것들에 감사하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 이유는요, 내가 이런 물건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쟤는 있는 게 당연하지 뭐. 당연시하고 고마워하지 않을 때 내뿜는 생각과 감정들이 전부 부정적인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삶을 시작한 아인슈타인도요. 하루에 수백 번씩 매일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자신보다 훨씬 더 앞서간 연구 개발자들의 업적도 고마워하고 자신의 상황도 고마워하고 나의 연구 업적도 고마워하고 그죠? 감사하기는요. 우리가 바라는 소원에다가 막 터보 엔진을 달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소원을 이룬 것처럼 고마워하면 우주에다가 강력한 신호를 전송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현실로 끌어당기기 위한 또 하나의 강력한 방법은 바로 그림 그리기입니다. 여러분, 비전 보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커다란 보드에다가 막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 오려 붙여서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최면을 거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림이나 사진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 끌어당김이 올까요? 끌어당김의 힘은요. 그런 그림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느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원하는 걸 이미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냥 그림으로 그려만 보는 걸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로 자신이 풍요롭다고 느끼고 막 사랑이 솟아나고 기쁨이 막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 그 느낌을 오롯이 느껴야 한대요. 의심스러운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생기면요. 그걸 따라서 의심이 줄줄줄줄 들어가서 전혀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잠깐씩 여러분 명상하듯이 눈을 감고 정말 그 느낌을 진짜처럼 한번 느껴보세요. 돈을 끌어당기고 싶으시면 부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돈이 부족하거나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면 안 돼요. 나 오늘 돈이 부족해. 나 얼마 필요한데. 자꾸 이런 점을 느끼시면 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자꾸 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돈이 필요로 할 상황이 뭐예요? 나한테 돈이 나가는 상황, 부족한 상황을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원이 있든 10,000원이 있든 그 있는 것에 감사하고 아, 나에겐 돈이 있어. 아, 나에겐 충분히 돈이 있어. 하면서 늘 풍족한 상태 거기다가 포커스를 집중해야 합니다. 원하는 만큼 돈이 있는 척, 충분히 돈이 있는 척 이런 가정하는 놀이를 하다 보면 놀이라고 생각하세요. 곧바로 돈을 굉장히 기분 좋게 대하고 나는 항상 풍족해. 돈이 쓰는 게 너무 즐거워. 이런 좋은 느낌을 가지세요. 그러면 우주의 에너지로 흘러다니는 그 돈들이 그 주파수에 이끌려서 여러분에게 생각보다 빨리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원하고 사랑하고 기뻐해주는 사람한테 돈이 들러붙는 거예요. 맨날 걱정하고 돈이 무서워, 돈이 나갈까봐 무서워, 두려워하는 사람한테는 돈이 누가 오겠어요? 다 자기를 두려워하는데 오지 않아요. 그죠? 근데 막상 생각해보세요. 정말 자꾸 아니야 난 돈 없잖아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걱정이 스미게 되고 즐겁지 않으면 돈이 다시 흘러나간다는 거 이런 거는 해빙이나 뭐 여러 가지 책들에서 다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돼가고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죠? 자신이 싫어하는 대상 있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막 저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세게 끌어잡아 당겨집니다. 그런 저항이라는 강력한 감정을 품고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이 저항이라는 것은. 그래서 싫어 정말 싫다고 하는 일만 자꾸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뭔가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절대로 싫다라는 말을 안 해야겠다. 이거 싫다,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이 일을 해내라는 것처럼 계속 그 일이 똑같은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하기로 했죠.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이 자꾸 들어오면 나 이거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어? 나 이 일 진짜 좋아하는데 빨리 처리해버려야지 뭐 이렇게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나한테 이 싫어하는 일을 나한테 가져다 주지 않겠지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제 거꾸로 말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지만 엄청 어려워요. 내가 좋은 걸 다 받아버리면 다른 사람한테는 갈 게 없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죠? 우주에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한테 다 가버리고 나한테 올 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막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그 부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남을 시기하게 되고 왜? 내가 더 가져야 되니까 질투하게 되고 네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욕심내게 되고 내 거 사라질까 봐. 그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나는 항상 모든 좋은 것들을 받고 있어. 나는 행복해. 나는 풍요로워. 우주가 나를 주고도 남을 만큼 또 가지고 있어. 시기 질투할 필요 없어. 그치? 항상 에너지가 뿜뿜 넘치는 그런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언제나 좋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비밀이 담긴 책 시크릿을 요약해드리면서 여러분도 내가 정말 그냥 단순하고 허무맹랑하게 들렸던 내용들인데 막상 해보니 되더라.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런 여러분의 사연도 듣고 싶어요. 그럼 더 좋은 책으로 또 다음에 만날 때까지 시크릿에서 배운 것들 실천하면서 지내보기로 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